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. 두 어르신이 마주 앉아 있다. 한 명은 밝고 여유롭게 웃고 한 명은 어딘가 지쳐 보인다. 잠깐요.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줬나요? 아니면 슬쩍 핸드폰을 내려다보거나 눈은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느낌. 그 순간 말하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. 내가 나이 든 것 때문인가? 아닙니다.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. 말투 때문입니다. 실제로 같은 나이,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. 어떤 분은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죠. 그 차이,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품격 있는 말투에 있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.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솟아납니다.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. 사람은 상대방을 만난 후 단 3초 안에 판단을 내린다고요. 눈빛, 표정, 그리고 처음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첫마디. 이 세 가지가 이 사람, 어떤 사람이구나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. 학교에서도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말해라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품격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. 오늘 이 시간 딱 5가지 표현과 절대 피해야 할 말버릇을 정리해 드릴게요.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자리 잡히실 겁니다. 품격의 시작, 마법 같은 첫마디. 품격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. 대화를 시작할 때 약속이라도 한 듯 꼭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짧죠? 간단하죠? 그런데 이 말이 왜 강력한가?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?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. 건강도 관리하면 회복됩니다. 하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.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써주었다는 최고의 인정입니다.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느낍니다. 이분,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. 이분 말은 좀 더 귀담아 들어야겠다. 손주에게 전화가 왔을 때 써보세요. 오,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. 병원에서 진료를 마칠 때 써보세요.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트 직원이 도움을 줬을 때 써보세요. 도와주셔서 감사해요. 덕분에 잘 됐어요. 그 짧은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. 명문가에서는 예로부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. 어디를 가든 먼저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감사를 전하라. 품격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요.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.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5가지 표현, 이제 품격 있는 어른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5가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. 하나씩 들으시면서 오늘 당장 써볼 수 있는 것을 하나만 골라보세요. 첫 번째,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단순히 고맙습니다와는 무게가 다릅니다. 도움이 되었다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최고의 인정이거든요. 마트 계산원에게, 약국 직원에게, 친구에게 딱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.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늘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이 모입니다. 두 번째,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. 알겠어요는 건성처럼 들립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는 의무처럼 들려요.
하지만 새겨 듣겠습니다는 다릅니다. 당신의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는 약속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. 경청하는 것 자체만큼이나 경청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. 세 번째,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. 화면 환하게 웃으며 고개 끄덕이는 어르신. 이 말이 왜 품격 있는가? 보통 나이가 들면 내가 더 많이 알지라는 생각이 생기기 쉽습니다.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. 그만큼 살았으니까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.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. 겸손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.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나이와 상관없이 열려있는 사람으로 봅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냅니다. 네 번째,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. 헤어질 때 이보다 좋은 마무리는 없습니다. 즐거웠어요도 좋지만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는 말에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담겨 있거든요.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미소 짓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. 다섯 번째,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.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. 당신과의 대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메시지입니다.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아요. 느꼈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.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버릇. 이번엔 반대입니다.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습관적인 표현들이 불쑥 나오면 그동안 쌓아온 품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쓴소리입니다만 꼭 들어주세요. 첫 번째, 나 때는 말이야.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 문이 닫힙니다. 강의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.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귀합니다. 하지만 방식을 바꿔보세요. 나 때는 대신 내가 비슷한 걸 겪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제는 같아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두 번째,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?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말은 외모나 건강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.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나? 하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.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.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이 됐어요. 관심의 표현은 같지만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. 세 번째, 그건 내가 더 잘 알지. 대화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대화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.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. 어차피 내 말은 무시될 거라는 걸 느꼈으니까요.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조용히 듣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. 네 번째, 난 그런 거 못해. 이 말은 본인을 가장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는 당신을 고집센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. 못해 대신 배워볼게요 한마디.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을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. 말의 마무리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무게. 진짜 고수는 따로 있습니다. 말을 잘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. 하지만 말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. 특히 사과할 때 미안해. 근데 너도. 이 근데 한 글자가 앞서 한 모든 사과를 지워버립니다. 진짜 품격 있는 사과는 이렇습니다. 미안해. 내가 부족했네. 그냥 마침표입니다. 변명도 조건도 없이.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한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어요. 동석했던 일행이 항의하려 하는데 한 어르신이 조용히 직원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주문을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.
한번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. 잘못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어르신은 먼저 자신을 낮췄어요. 그 한마디에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. 아, 저분이 진짜 어른이구나. 말끝 하나가 그 사람의 평생을 보여줍니다. 따뜻하게. 나이가 든다고 품격이 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보여줄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.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,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며 얻은 여유, 그것을 담아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낡은 옷도 고귀해 보이게 만들고 주름진 얼굴도 아름답게 만듭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, 누굴 만나든 이 말부터 시작해보세요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.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